저번 영상에서는 모든 과정을 하루 만에 끝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과정을 3일로 나누어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셀프 젤네일 입문 과정이 끝이 나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용해야 하는 도구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해주세요. 한 달을 지속해 주었고요. 새끼손톱의 젤이 손상되었는데 쏘고프 들어갈 계획이었던 터라 보수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턴 다른 영상을 사용할게요. 부상 없는 쏘고프를 위해 테이핑해주고 쏘고프 파일의 거친 부분으로 갈아주시다가 내 자연 네일이 드러나면 쏘고프 파일의 덜 거친 부분으로 최대한 젤을 갈아내주세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제거한 후 테이프 찌꺼기를 비벼서 제거해주세요. 나머지 손에 동일한 작업을 해주시고 양손 모두 파일링이 끝났다면 솜을 지그재그 겹쳐 젤 리무버를 듬뿍 적셔주세요. 피부 보호를 위해 주변에 큐티클 오일을 바르고 솜을 올려줍니다. 솜이 틀어지지 않게 네일 클립을 끼운 뒤 봉지로 감싸 공기를 차단해주고 전기 에어캡에 10분 방치해주세요. 전기 에어캡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쏘고프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샵 6번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방치가 끝난 후 우드 스틱을 이용하여 최대한 긁어내주시는데 우드 스틱은 손톱에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강하게 밀어주세요. 근데 그냥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바로 제거하면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드 스틱 과정 없이 바로 푸셔로 긁어내면 우드 스틱을 하고 푸셔를 했을 때보다 푸셔의 사용시간이 길어져요. 푸셔로 밀어내다 보면 푸셔의 날이 물티슈를 뚫어버리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힘있게 푸셔로 밀어내면 손톱이 당연히 손상되겠죠. 그래서 틈틈이 물티슈 위치를 바꿔 감아주어야 하는데 물티슈에 구멍 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틈틈이 신경쓰며 갈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드 스틱으로 최대한 갈아내주고 푸셔 작업하여 푸셔 작업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삼각 푸셔를 이용하여 제거해주는 거고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나머지 손도 동일한 작업 해주세요. 양손 모두 쏘고프 과정이 끝났다면 자주 사용하여 발달된 손 먼저 손톱 길이 조정해줍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 먼저 해줬어요. 나머지 손도 길이 조정을 해주는데 먼저 길이 조정해준 손을 표본 삼아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양손 모두 길이 조정을 끝낸 후에 우드 파일을 이용하여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손톱의 옆면을 정리해줍니다. 네일 클리퍼로 뾰족한 부분을 작은 정삼각형으로 모두 잘라주시고 우드 파일의 덜 거친 면으로 각진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세요. 정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준 후 우드 파일의 덜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각진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스퀘어 쉐입 잡는 방법조차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샌딩바로 손톱 찌꺼기인 거스러미를 제거해주고 표면 정리를 해준 뒤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오일을 발라 굳은 살을 제거하고 물티슈로 닦아내주세요. 내가 사용한 파일류 모두 정리하여 치워주시고 삼각 푸셔와 우드 스틱, 푸셔 모두 잘 닦아둡니다. 쓰레기를 모두 모아 돌돌 말아서 쏘고프에 사용한 봉지에 담아주세요. 젤네일을 제거하고 쉐입을 잡는 일일 과정이 끝이 났어요. 새롭게 키친타올을 깔아주고 딥앤디쉬에 키친타올을 깐 뒤 소독용 에탄올을 담아 도구들을 소독해주세요. 키친타올을 반으로 커팅해준 뒤 어제 사용한 네일 클리퍼의 날은 잘 닦아서 보관해줍니다. 손을 소독해주고 큐티클 리무버, 큐티클 오일을 발라 사이드부터 코너도 꼼꼼하게 푸셔 작업해주세요. 니퍼 작업 들어간 손가락만 물티슈로 닦아준 뒤 니퍼 작업해줍니다. 큐티클 케어를 완료하였습니다. 니퍼와 푸셔를 닦아주고 아까 사용한 딥앤디쉬에 소독합니다. 니퍼의 날을 잘 닦아주시고 소독용 에탄올을 닦아내주세요. 쓰레기를 모두 모아 돌돌 말아서 봉지에 담습니다. 이 일 과정이 끝이 났어요. 키친타올을 새롭게 깔아주고 핑거볼 작업해주세요.
핑거볼 대신 손을 직접 씻고 오셔도 돼요. 팔레트 사용하실 분은 호일 작업 해주세요. 라운드 브러쉬에 아세톤을 적셔 유수분 제거해줍니다. 젤램프의 큐어링 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장갑 착용해줄게요. 착용을 해본 뒤 긴 부분은 적당히 접어서 사용해주세요. 선크림으로 대체하실 분들은 선크림이 절대 손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한 손에만 베이스 젤을 원콧 해준 뒤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우드 스틱을 이용하여 브러쉬의 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원콧 해주시는데 컬러를 바를 때 라인을 따는 원콧대가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 화이트 색상은 특히 바르기가 어려우실 텐데 컬러링을 하고 실수한 부분을 라운드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적셔 닦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플랫 브러쉬를 이용하면 컨트롤이 좀 더 쉬워져요. 우선 뭉쳐있는 브러쉬를 풀어준 뒤 브러쉬에 화이트를 소량만 먹여주세요. 컬러를 바른다는 개념이 아닌 라인만 따준다는 생각으로 영상보다 양을 훨씬 적게 하여 컬러링 해주세요. 플랫 브러쉬는 컬러의 원콧대만 사용합니다. 컬러를 바를 때 무릎에서 컬러링하는 것과 책상에서 컬러링하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손톱을 내 쪽으로 향하게 뒤집어서 바르고 있어요.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컬러링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릎과 책상 이 두 가지는 컬러를 바를 때 새끼손가락부터 바르지만 뒤집어 바르는 방법으로 바르겠다 하실 때는 엄지부터 바르셔야 찍힘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무릎에서 바르는 걸 기본으로 하고 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그때그때 편한 방법으로 바꾸어주며 컬러링합니다.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투콧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저는 3콧 진행하였는데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 만족하는 발색이 나올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힘들게 젤네일을 해놓고 한 콧이 부족해서 10% 부족한 젤네일을 하는 것보다 이왕 할 때 조금 더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탑젤은 원콧 하는 것보다 투콧 하는 것이 보호막이 2번 들어가서 젤네일을 유지하는 데 훨씬 좋다고 했는데 탑젤을 2번 바르면 구멍이 나는 현상을 다 잡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클리어 젤을 발라줄 건데요. 클리어 젤은 연약한 베이스와 컬러를 보호해주면서 글리터의 믹싱이나 손톱 표면의 굴곡을 잡아주거나 도톰하게 만드는 오버레이 작업에 두루두루 쓰여요. 우리가 사용할 이 클리어 젤은 점도가 꾸덕해서 양을 조금 넉넉하게 잡더라도 탑젤처럼 쉽게 흘러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클리어 젤을 바르고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클리어 젤이 한쪽으로 몰려버릴 수 있으니 5손가락을 다 바르고 큐어링하는 것보다 손가락을 나눠서 큐어링 해주는 것이 좋아요. 큐어링을 나눠서 진행할 때 클리어 젤을 바르고 10초 각 큐어링 해줍니다. 다른 손가락에 클리어 젤을 바르고 10초 각 큐어링. 마지막은 클리어 젤을 바른 후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각 큐어링은 임시로 굳혀두기만 하는 큐어링으로 젤이 경화되어 더 이상 젤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경도가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 젤을 바른 후 마지막으로 탑젤 원콧 100초 큐어링 해주시면 탑젤 투콧 할 때보다 더 튼튼한 네일 아트가 완성됩니다. 나머지 손도 동일한 작업 해주시고 마무리로 물티슈로 살에 묻은 젤을 제거해주세요.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넉넉하게 적셔 플랫 브러쉬를 닦아주시고 쓰레기를 모두 모아 봉지에 담아서 버려주시면 돼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세요. 3일로 나눠서 하는 작업이 끝이 났어요. 준비 도구와 정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째 날 필요한 도구들이고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따로 준비해주세요. 1일의 과정이 끝났다면 표시된 도구 외에는 다 정리하여 치워줍니다. 표시된 물건 중 라운드 브러쉬와 아세톤을 제외한 물건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준비합니다. 2일의 과정이 끝났다면 표시된 도구 외에는 다 정리해 주세요. 2일에 표시해둔 도구를 다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하루 안에 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셨길 바라며
오늘 추가된 제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색이 아쉬운 색상의 발색을 업 시켜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